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젠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봄 얘기는 이제 끝났어요. 여름인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하고 구름 한 점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은 어제는 눈에 안 띄던 게 또 띄었습니다. 그게 관상용 양귀비예요. 양귀비가 아주 빨갛고 그다음에 주황색 이런 꽃을 예쁘게 피웠습니다. 오늘 가다가 자전거 세워놓고 그 양귀비 꽃을 봤어요. 이게 털이 있으면 그건 금지 품목이에요. 근데 보니까 털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상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 길가에 요만하게 한 2, 3cm 정도 되게 그 돌나물이라고 해도 돈나물이라고 해야 되죠. 이 돌나물이 쫙 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 생각이 또 먹자 타령이지 뭐예요. 예. 보리밥 그 된장 이 찌개에다가 보리밥 비벼 먹고 거기다 돌나물 김치를 쫙 곁들여서 목구멍을 축이고 순대를 채우면 그게 행복 아니겠느냐. 이것도 침 넘어가는 이야기만 합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전거를 탑니다. 오늘 너무 좋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가임기의 여성들,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술을 가까이 하면 평생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임신 기간 동안 또는 임신 3개월 전부터 술을 끊어야지 그냥 계속 술을 좋아하다가는 선천성 장애 위험이 술을 먹지 않는 임산부에 비해서 11배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엄마 뱃속에서 알코올에 노출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선천성 장애 진단 확률이 11배가 높다. 왜 그러냐면 엄마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코올을 먹어 제끼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해서 그러한 독성 물질이 아이한테 가면 제일 먼저 뇌가 망가집니다. 이대 목동병원 연구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로 최근 3년간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1675명을 대상으로 임신 준비와 출산에 관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58%는 임신 중에 한 번 이상 음주를 경험했고 이 중에 1.43%는 임신 기간 내내 그냥 술을 먹어 짓겠다 하는 겁니다. 임신한 여성이 술을 마시면 태아의 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영향을 줘요. 악영향을 미치고 좋은 영향을 미치면 괜찮은 악영향을 미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현상이 발생해서 태아 알코올 증후군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팀들은 임신 기간 알코올에 노출된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에 비해 기형 및 중증 질환과 같은 선천성 장애를 진단받을 확률이 11.24배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 장애를 받을 이상의 진단을 받을 확률이 10.66배. 여기서 선천성 대사 장애, 결국 성인이 돼서 대사 장애, 대사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질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이뿐만 아니에요. 임신 기간 동안에 마시는 커피와 또 간접 흡연도 아이에게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 조사에 응한 대상자 중에 25.18%는 임신 중에 매일 커피를 3잔씩 마셨고 또 25.43%는 간접 흡연에 노출돼 있고 이 중에 1.13%는
본인이 임신 중에 계속 담배를 빨아댔다는 거예요. 이 정신없는 거지. 간접 흡연에 노출 시 정상아에 비해서 저체중아가 태어날 확률이 1.62배, 그리고 매일 커피를 3잔 마셨다면 저체중 확률이 1.92배 나타났더라. 1.92배 높게 나타났더라. 어쨌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임신 기간 동안에 또 임신 이 계획이 있으면 1년 전부터, 이건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남자나 여자나 음주, 금연, 술, 담배를 줄이라 이 말이야. 2세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남겨주는 게 아이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보물이에요. 자산이고, 건강을 남겨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지 뭐야. 태아 시절에 알코올과 담배 노출 시 어른이 된 후에도 고혈압과 당뇨, 대사질환에 노출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임신하려고 하는 이런 부부들은 3개월 전부터 금주하라. 나는 그게 아니라 1년 전부터 금주, 술 줄이고 술을 먹지 말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3개월이냐? 이게 당화혈색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몸은 내가 먹는 음식의 종류, 그 내용물을 3개월 동안, 90일 동안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3개월 이전에 술, 담배를 끊는 게 좋다. 1년 전부터 끊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 아이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건강을 남겨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시겠어요? 그게 부모로서 가장 해야 할 일이고 의무. 또 술을 마시는 여성. 이런 내용은 국제학술지 국제환경연구 및 공중보건저널 3월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술을 마시는 여성 13명 중에 1명은 태아 알코올 증후군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참 이거 서글픈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주 시에 뇌 성장에 악영향을 주어서 지적장애, 지능지수,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수학, 수리, 탐구, 이 수학 능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체중, 그 다음에 뇌가 적어. 옛말에 두대갈 장군이요 족대왈족이라고 머리가 커야 공부를 잘해. 그런데 머리가 적어. 그럼 기억 저장 용량이 적으니 큰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머리 크기와 키도 적어. 눈도 안 좋아. 귀도 안 좋아. 심장도 제대로 안 돼. 콩팥 기능도 떨어져. 빼다고도 튼실하지 못해. 얼굴 모양도 또 이상하게 생겨. 과잉 행동, 유산, 사산 위험도 높아진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술, 담배를 먹어? 정신없는 거지. 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 2018년도에 알코올 중독 여성이 17,000여 명이래요. 매년 1.6%씩 올라간다. 이야, 이거 왜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2019년도 미국 보건 자료에 보면 전 세계에 한 해에 63만 명의 신생아가 출생해요.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아까 얘기했던 여기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가진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63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평균 수명이 34세예요. 34세에 사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불행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이러한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환자 3,103명, 그 다음에 정상인 15,515명과 비교를 했어요. 사망률을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이 사람들이 사망률이 12.5%고 정상인은 4.7%.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신경계 질환으로 입원하는 상황과 사망할 이런 경우를 비교해 봤어요. 보니까 신경계 질환으로 입원할 그런 그 확률이 정상적인 아이보다 52배가 높고 그 다음에 사망할 확률이 4배가 높다 이 말이야. 그냥 병원에 들락날락 가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내용은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게 뭐 내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이 세계적인 그런 의학 잡지에 전부 다 기록된 내용들, 논문들이에요.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우리가 먹는 술, 주로 맥주, 소주, 막걸리야. 맥주나 포도주, 요거는 음양오행상의 신맛의 음식 먹을거리로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보리로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소주는 화학주요. 그리고 고량주, 요건 수수로 만들었고, 막걸리는 쌀로 만들었고. 그런데 이거 그냥 마구제비로 먹어 제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굳이 술을 먹고 싶다면 동양의학적으로 볼 때 이 홍서범처럼 여기 왁구가 정사각형의 왁구를 가진 사람들은 맥주를 먹어도 됩니다. 그건 보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소주는 그 현철이나 강호동처럼 여기가 아구리가 이렇게 이마보다 아구리가 더 튀어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일부 먹어도 돼요. 물론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다 독이에요. 그 다음에 막걸리는 이 직사각형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먹어도 좋아요. 자, 그런데 모든 게 다 적당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소주, 이 소주는 음양오행상의 폐와 신장 두 가지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알코올은 신장과 간 기능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뇌기능을 손상시켜서 술에는 장사가 없다. 술을 자꾸만 먹으면 단순 기억장애, 해마신경체가 마비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필름이 끊긴다고 그래. 그리고 술을 먹으면 몸이 차가워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노폐물이 누적되고 결국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킨다 이 말이야.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소주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주에 들어가는 원료 중에 단맛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스테비오사이트라고 스테비아 식물 잎에서 추출한 거, 설탕의 200배가 강한 그런 물질이 들어가요. 한때는 사카린을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카린보다 또 액상과당을 넣어요. 액상과당은 그 옥수수 거기서 추출한 거예요. 이게 싸고 들쩍지근하고 그렇기 때문에 싼 원료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요. 이런 걸 자꾸만 먹으면, 소주를 자꾸만 먹으면 비만율, 중성지방, 고지혈증이 자꾸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스테비오사이트 액상과당을 먹으면, 아시겠어요? 이게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간과 신장이 망가져요. 목국 토 못해서 망가지고 토국수를 강하게 해서 망가져요. 그래서 신장과 간은 소주를 먹으면 자동적으로 망가져요. 그리고 폐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가 발생할 수밖에 없대, 술을 먹으면. 그래서 특히 가임기 여성들,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은 1년 전부터 술, 담배를 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신 차리고 건강한 아이를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건강이에요. 그래서 술이 만병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 스테비오사이트, 액상과당은 모든 우리 먹을거리,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여기에 웬만한 데 다 들어가요. 이 액상과당은. 그래서 이 가공식품을 먹으면 우리 몸이 자꾸만 망가진다. 어떤 게 망가져? 폐도 망가지고 신장도 망가지고 간이 망가져. 그러니까 몸이 병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중에 하나가 스테비오사이트요, 그 다음에 액상과당이에요.
술이 만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술, 담배 줄이시오라고 하는 이 얘기 속뜻이 이겁니다. 이 스테비오 사이트와 액상과당이에요. 2017년도에 자료에 보면 36억 병을 판매했대요. 1인당 86병을 먹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술, 담배 줄이고 건강을 아이들에게 남겨주도록 노력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화이팅!